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더욱 열심히 영상 만들고 성장하는 참맛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사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살아난 여성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한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동생이 의식이 없어요. 얼른 와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유치원 보조교사인 안모 씨였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곧장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안 씨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집안에는 여동생 안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안 씨를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분도 안 돼 안 씨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119에 신고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인은 여동생 안 씨에 대해 쥐주막하 출혈 의증, 즉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안 씨가 사망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3일,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한 여성은 바로 사망한 안 씨였습니다. 분명 사망 판정을 받은 그녀가 버젓이 살아있는 채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경찰에 체포된 것일까요? 다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2년 3월 중순, 사망한 안 씨의 언니는 보험사 두 곳에 안 씨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한 곳의 보험사에서는 바로 약 1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곳의 보험사에서는 청구 금액이 너무 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구 금액이 무려 33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회사 자체 보험 사기 조사팀을 중심으로 안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안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지내는 사람이 들어놓은 생명보험의 액수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게다가 33억짜리 생명보험인 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2011년 11월 24일 보험 가입 후 단 2차례만 보험료를 납입한 뒤 사망했습니다. 결국 H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라 결론을 내리고 2012년 4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심쩍은 정황들이 차츰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이 작성한 119 구급일지였습니다. 119 구급일지에는 출동 당시 구조한 안 씨를 약간 통통한 여성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안 씨는 매우 마른 여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할 만한 것은 안 씨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안 씨의 가족은 안 씨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사망 다음날 오후 2시 30분경 바로 안 씨를 화장한 후 유골을 임진강 부근에 뿌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화장이나 매장 등의 처리를 하는데 굳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급하게 화장을 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안 씨 사망 당시 119에 신고했던 언니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한 수상한 점들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험금을 청구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행적에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던 경찰은 그녀에게 미행을 붙여 수상한 정황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6월 중순, 안 씨의 언니가 한 지하철역에서 공중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곧장 공중전화 통화 내역을 살폈고 안 씨의 언니와 통화를 한 인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녀와 아무런 접점이 없던 광주시 남구에 사는 남성 A씨였습니다. 수사팀은 곧장 광주를 향했고 A씨의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확인 결과 그는 1월 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달 중순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하니 해당 번호로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광주에서 오래 살던 사람으로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했을 무렵 이사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전화했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도시가스 공사를 찾아가 당시 통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통화 내용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통화 내용 속 목소리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A씨가 아닌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장 A씨의 신변을 확보했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 중에 친해진 손님이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서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해진 손님은 다름 아닌 안씨였습니다. 더구나 도시가스 공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 역시 안씨와 같은 음성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안씨는 몇 달 전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있었고 검안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씨가 멀쩡히 살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었고 안씨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시가스 공사가 도시가스 설치를 해준 주소를 따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대로 안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7월 3일 안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안씨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안씨는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빌라를 지어 세를 놓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씨의 생각과는 달리 건축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의 빚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끌어쓰게 되어 급전이 필요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그날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30억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다니며 이웃들의 환심을 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얼굴 성형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 대신 화장된 시신에 대해선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녀가 그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경찰은 다시 추궁을 했고 그녀는 박모씨라는 인물에게서 시신을 구입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녀가 말한 박씨는 그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시신 거래는커녕 시신 자체를 보지도 못했으며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진술합니다. 이후 안씨는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신을 구입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결과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살인을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경찰은 안씨가 사건 직전인 2011년 12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강서구 집 인근 내과의원에서 언니의 이름으로 수면제 14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안씨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거나 연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파악합니다. 피해자들은 안씨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먼저 조선족 백모씨는 2011년 12월 21일 안씨 지인의 소개로 파출부로 일하기 위해 안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백씨는 안씨가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고 보약이라고 준 한약을 자꾸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백씨는 안씨의 재촉에 한약을 조금 마셨고 곧 어지럼증을 느끼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등 몸에 이상을 느껴 파출부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일당만 받고 황급히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노래방 주인 송모씨도 노래방 손님이던 안씨와 친해진 뒤 12월 26일 안씨의 집을 찾았다가 안씨가 내준 녹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깨어나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씨가 2011년 12월 30일 영등포역에 갔던 사실도 경찰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혹시 노숙인을 데려다가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화장 전 시신을 염했던 장례 지도사가 경찰 수사 당시 사체의 발이 너무 거칠고 더러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씨가 무속인이라 작두를 타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등포역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관할 지구대에서도 2011년 연말 전후로 여성 노숙인 한 명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노숙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맨발로 다니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보험 사기 사건의 전말을 살인사건으로 판단합니다. 안씨 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의 혐의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안씨의 언니는 안씨가 사망한 것처럼 119에 신고한 뒤 병원에서 안씨의 이름으로 시신 검안서를 발부받고 시신을 화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안씨의 남자친구 김모씨는
안 씨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H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최모 씨는 안 씨가 H보험사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애초에 빚에 쫓기고 있던 안 씨가 33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건 최 씨가 손을 써준 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 씨가 보험금을 손에 넣으면 1억 원에서 2억 원씩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은 살인이냐 시신을 구한 것이냐였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강에 뿌려져 신원조차 알 수 없었고 정황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체를 구할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시체의 상태로 봐 사망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살해해 자신의 시체를 가장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신원 및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고 피고인의 집까지 도달한 경위를 입증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안 씨가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상당히 있지만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이어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한편 재판부는 안 씨를 도와 시신을 바꾸는 등 사기 행각을 도운 언니와 안 씨의 내연남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역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씨의 보험 가입을 도운 보험 설계사 최 씨에 대해서는 갑자기 범죄에 휘말린 듯한 정황과 범행에 실제로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범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점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안 씨의 이름으로 화장이 된 시신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인을 당한 것인지 안 씨의 주장대로 시신을 구입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살인을 당한 것이라면 누구를 어떻게 살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만약 시신을 구입한 것이라면 시신 거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직 파헤쳐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안 씨가 올해 출소합니다. 물론 그 진실은 안 씨의 가슴 속에 꼭꼭 품어둔 채겠지만 말이죠.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안 씨는 사건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광주에 은신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다른 무속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안 씨는 그 무속인에게 자신에게 곧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은 안 씨에게서 살기가 강하게 느껴져 점도 봐주지 않고 복채도 받지 않은 채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속인은 사람에게서 살기가 돋으니 돈이고 뭐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안 씨는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